두통은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오래돼야 병원을 찾습니다. 가끔 생기거나 또 바쁘면 진통제부터 찾게 됩니다.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 분도 지금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자연히 다른 약을 찾게 되죠. 그런데 막상 약은 뭘 먹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진통제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시거나 드셔본 약은 이 중에 어느 하나일 겁니다. 진통제는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뭘 먹는 게 좋은지 이번 영상은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선택하는 것은 두통 전문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처방받으시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조언받으시거나 약국 약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시간이 없으시거나 또는 설명을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40년 동안 두통을 앓으면서 저 또한 많은 약을 먹었고 오랜 기간 동안 만성두통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으로 두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통약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뒤에서 잘 보이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은 두통약의 윤곽을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통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고 오른쪽에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진료를 하시고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파는 약은 아닙니다. 일반의약품들은 거의가 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이죠. 그리고 편두통 중에서 심하지 않은 편두통에 쓰는 약입니다. 크게 보면은 해열 진통제, 단일 성분 엔세이즈 해열 소염 진통제, 그리고 복합 진통제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약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의약품을 간단히 살펴보죠. 전문의약품 진통제는 긴장형 두통이 아주 심한 경우나 오래된 경우,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머리가 아픈 것처럼 특수한 두통에 쓰이는 약물이 있고 대부분은 주로 편두통 전용 진통제들입니다. 이미그란, 수마트란, 조믹, 나라믹, 미가드 이런 트립탄 종류나 크레밍도 여기에 속합니다. 오피오이드 복합제는 트라마돌이나 코데인 같은 성분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를 말합니다. CGRP 관련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입니다. 엠겔러티나 아조비 같은 약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약은 오래된 만성두통이나 만성편두통 환자분들한테 처방되는 약인데 아플 때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장기로 복용하게 되는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두통약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두통의 절반 이상은 왼쪽에 있는 일반의 약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약들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전문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진료를 꼭 받으셔야겠죠? 가까운 의원도 괜찮고 신경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두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열 진통제가 있고 단일 성분의 엔세이즈 해열 소염 진통제가 있고 그리고 복합 진통제가 있습니다. 약의 선택도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통이 생기면 맨 처음 선택지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 약이 듣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단일 성분 엔세이즈 그리고 그 약도 듣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복합 진통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열 진통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품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굳이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개보린 V정, 타세놀정, 이젠6 에이스, 펜잘 T정처럼 광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같은 성분의 약이 많이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어떤 두통이든 구분이 필요 없이 1차적으로 드셔보실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리고 위장장애도 진통제 중에서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면 속이 부대끼는 분은 이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이 드시면 진통제 중에서는 간에 대한 무리가 큰 약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술을 드실 때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잘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단일 성분 엔세이즈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NSAID라는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데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통증의 경로는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염증성 통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그 염증성 통증의 약 중에서 가장 강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만큼 부작용도 많은 편이라서 전문 의약품에 속합니다. NSAID는 그런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 진통제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해열의 기능도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들은 거의 모두 NSAID에 속합니다. 단일 성분 NSAID 약물은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세틸살리실산, 그리고 클로닉신 등이 있고 이 외에도 NSAID는 종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전문의약품 중에도 있고 근육통에 붙이는 파스에 쓰는 성분도 있습니다. 단일 성분 NSAID 중에 두통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그리고 나프록센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 그리고 클로닉신은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이 잘 듣는 분도 있습니다. NSAID들의 진통 소염 작용은 다른 기능도 있지만 주로 근육의 염증에 작용하기 때문에 긴장형 두통에 잘 듣습니다. 머리나 목, 어깨 근육이 긴장돼서 띵하고 기분 나쁜 두통입니다. 이부프로펜이 기본 약입니다. 에드빌이나 브루펜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한 아이 해열에 브루펜 광고도 있었죠. 여러 회사에서 같은 성분의 약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보다 위장장애를 조금 줄인 약입니다. NSAID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 때문인데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지거나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부프로펜이 효과는 있는데 속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덱시부프로펜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부프로펜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약이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속이 많이 불편하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제일 나을 겁니다. 그 다음은 나프록센입니다. 나프록센은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보다 무척이나 강한 약입니다. 요즘은 탁센을 많이 찾으시는데 예전에는 낙센이라는 약이 꽤나 유명했습니다. 본래는 두통약이 아니라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 쓰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진통 효과도 강하겠죠. 약효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NSAID 약물 중에는 편두통에 써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편두통 전문 진통제로 쓰는 트립탄이나 크레밍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듣습니다. 두통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느껴지시면 나프록센을 먼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 효과가 큰 만큼 위장장애도 가장 크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이 단일 성분 NSAID 약이었습니다. 이런 약들이 잘 듣지 않으면 복합진통제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복합진통제는 주성분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약이 있고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약이 있고 다른 약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카페인이 첨가되면 진통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카페인은 진통제가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카페인 그 자체로도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진통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긴장형 두통이나 약한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리돈, 펜잘, 개보린, 판피린 많이 들어보신 약이죠. 그리고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약들이 있죠. 뇌신, 매선, 명랑 이런 약들. 이런 약들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카페인 복합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약 이름 뒤에 S 또는 A, T 이런 이름이 붙어 있죠. 약 이름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 제약회사마다 진통제에 특별한 상표가 있고 그 뒤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시리즈로 약을 출시합니다. 뒤에 붙는 이름에 따라서 성분도 다릅니다. 사리돈 S정, 펜잘 S정, 뇌선, 뇌신 A산, 명랑 S산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카페인만 들어간 약이고 사리돈 A정, 개보린정, 펜잘정, 판피린 T정은 두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도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진통 효과를 더 높여주는 에텐자미드나 진정 효과를 주는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성분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만큼 부작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통제들은 그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어떤지 성분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드셔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면제도 잠이 오라고 먹는 거지만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에 파마브롬이라고 해서 이뇨제 성분을 넣은 약입니다. 주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우먼스 타이너널 같은 약이 있죠. 두통이 있으면서 잘 붓는 분들한테 맞는 약입니다.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에도 씁니다. 잘 붓지 않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약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가 있습니다. 성분들은 다양한데 주로 코막힘이나 기침, 가래를 덜하게 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콜이나 판피린처럼 마시는 물약들이 주로 이런 복합제입니다. 알약도 있습니다. 감기약이고 또 감기에 동반되는 두통에 쓰는 약인데 어떤 분들은 감기가 없어도 이런 종류의 복합제가 단일 성분약보다 두통에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은 단일 제제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러합니다.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에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으로 졸음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이용한 겁니다. 두통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아파도 자야 할 때 도움되는 약입니다. 당연히 밤에 드셔야겠죠. 낮에 드시면 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매되는 약 중에 엑시드린이라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카페인 그리고 아스피린까지 첨가된 약입니다.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부프로펜 복합제입니다. 첨가되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하고 비슷합니다. 카페인이나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이뇨제가 첨가됩니다. 타이레놀보다 이부프로펜이 더 잘 드는 분이면서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시거나 잠이 안 오거나 붓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두통은 타이레놀이 잘 듣지 않을 때 이부프로펜이 잘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이부프로펜 복합제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끝으로 이소메티프텐 복합제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중에 편두통에 효과가 폭이나 괜찮았던 약입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은 잘 아시는 약이죠. 미가펜, 마이드린. 안타깝게도 2019년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더 이상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진통제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머리가 아프면 맨 처음 선택하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약입니다. 위장장애가 가장 적은 약을 찾으실 때도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단일 성분 NSAID 약을 찾으시고 그것도 잘 듣지 않으면은 그때 복합 진통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편두통에는 나프록센 성분약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복합 진통제가 더 나을 겁니다. 끝으로 진통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들어간 진통제는 장복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지속적으로 뇌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오래 드시면 약을 드시지 않을 때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없던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약은 정해진 약만 드십시오.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을 늘릴수록 진통 효과도 높아지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는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천장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약이 너무 적어도 효과가 안 날 수 있지만 더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지도 않습니다. 물론 체중이나 대사율에 따라서 표준 용량보다 조금 더 드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 드실 약을 두 알, 세 알 드신다고 해서 한 알의 효과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부작용은 드시는 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째, 진통제는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진통제는 드시고 난 뒤에 30분이나 2시간 이내에 두통이 나아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약입니다. 그 약을 더 드신다고 해서 없던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약으로 바꿔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진통제를 바꿔서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나프록센 성분이나 카페인 복합 진통제가 있지만 편두통이 조금 심해지면 잘 듣지 않습니다. 편두통용 진통제는 따로 있습니다. 진료를 보시고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넷째, 가루약이나 물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여러 제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알약 형태입니다. 먹기 편하고 또 위장 장애를 줄이려는 것인데 알약을 삼키고는 속이 더 좋지 않거나 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위가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잘 토하게 되죠.
액상으로 된 연질 캡슐 약은 어쩔 수 없지만 딱딱한 정제는 약을 빻아서 드시거나 캡슐 약은 캡슐을 열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루약이나 물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출시되는 약도 많습니다. 어린이용이라고 성분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약을 빻아서 드시게 되더라도 ER 처방정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약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얼굴 또는 눈꺼풀이나 입술이 부으면 더 드시지 마십시오. 주로 NSAID 약물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그리고 안티피린 성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드셔야 합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